자, 현대산문 6강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이제 역마인데요. 이 역마라는 뜻은 뭔가 한 곳에 지금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저기 지금 떠도는 그 운명을 타고나는 것을 우리는 역마라고 하는데요. 보통 역마살을 타고났다 이런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보기 전에 그 가계 전체적인 가계도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그 남사장패의 어떤 사내가 어느 날 이쪽 화개골에 지금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누굴 만나요?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여기 성기의 외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둘이 인연을 맺고 이 남사당 사내는 그날 바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결국 누구? 바로 외할머니는 임신을 하게 되고 바로 이 옥화를 낳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시간이 한 36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그 상황에서 결국 어느 날 지금 이 옥화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주막집을 바로 옥화가 지금 인수받게 되는데 그 엄마의 그 주막집을 인수하게 되고 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자 최장수 영감이 결국 자기의 딸 계연이를 데리고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최장수 영감도 이제 남사장패를 그만두고 이제 채를 파는 거죠. 자, 이런 걸 파는 어떤 장사꾼이 됐는데 다른 여인의 사이에서 지금 계연이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옥화는 지금 또 누구? 또 떠돌이 중과의 사이에서 결국 성기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결국 옥화는 자기 아들이 계속 이 역마살을 타고났다는 걸 알게 되고 이를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야. 자, 보니까 이 계연이를 이 성기와 결합을 시키면 결국 장가를 들고 성기는 결국 이곳에서 같이 옥화와 같이 함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옥화는 계연을 잡아두게 되죠. 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결국 이 바로 최장수 영감이 과거에 바로 자기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연이는 결국 옥화와 자매 사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복 자매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성기와 계연은 결국 이모와 조카 사이가 돼버리니까 옥화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이복 여동생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수가 없게 되고 이 상황에서 결국 계연이를 최장수영과 함께 떠나보내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자, 하지만 성기는 지금 이미 지금 계연이가 자기 이모라는 건 전혀 몰랐고 이 상황에서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계연이도 그렇고 성기도 왜 자기가 지금 떠나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별을 해야 되는지 상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인연을 맺어주려 하지만 자 나중에서야 이제 계연이가 자기 이복 동생이란 걸 알고는 그녀를 이제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계연이는 지금 오빠라고 부르죠. 나이로 따지면 지금 조카인 성기가 이모인 계연이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자 그리고 계연이도 지금은 아직까지 자기가 저기도 모르고 이모인 것도 모르는 거야. 자 거의 울음이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자 돌아선 계연이 저만치 가고 있는 한라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이 뻐꾸기 울음소리 속에서 성 우두커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기도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계연이도 지금 왜 떠나야 되는지 모르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공간적인 어떤 배경은 상당히 지금 뭔가 아름다운 이런 배경이지만 결국 등장인물은 더욱 구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성기와 계연의 등장보다 어떤 내면 심리를 더욱 부각하는 슬프게 했을 겁니다. 둘은. 자, 이걸 부각하는 소재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걸 봐죠. 성기가 지금 몸져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시간적인 순서가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역순행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1번의 장면이 먼저고, 그 다음에 2번의 장면이 나중에 되는 부분인데, 자, 지금 먼저 아랫부분의 1번 장면을 먼저 보고 갈까요?
성기는 지금 계연이가 떠나고 나서 시리에 빠집니다. 자, 그리고 몸도 눕게 되죠. 이제 결국 상사병에 걸린 건데,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에, 아직 봄이 오기 전인 상황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자, 성기가 결국 건강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단념하고는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엄마의 마음 속마음이라도 알고 가라고. 왜 계연이를 떠나보낼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알고 가라고 떠낸 그 이유. 자, 이것을 지금 알라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전해줍니다. 이 최장수 영감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36해 전 남사당패를 꾸며와서 이 화객 장터에서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지임에 틀림없다는 것과 자, 그 다음에 계연이는 바로 왼쪽에 있는 자, 귓바퀴 위에 사마귀 지금 이것을 누구도 똑같이 자, 지금 아랫부분에 옥화도 마찬가지 같은 위치에 지금 똑같은 귓바퀴 위에 검정 사마귀가 있단 말이야. 자, 이걸 통해서 두 사람이 결국 어떤 관계? 혈연 관계라는 것을 자, 이걸 여기면서 바로 내 동생이다. 자, 그래서 이걸 통사정환을 하면서 자기 왼쪽 귓사마귀를 누구한테 귓바퀴 있는 사마귀를 지금 누구 성기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 이렇게 있는데 36해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나이? 자, 옥화의 나이란 말이야. 자, 이곳에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섬뜩했대.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속을 뒤집어 놓을 줄이야 알았겠니? 하도 아슬아슬해서 뭔가 좀 이상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서 명도. 자, 결국 무당을 직접 찾아가 봤나 봐요. 자, 이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이 제잘되는구나 그랬으니까 결국 두 사람이 결국 어떤 사이? 아, 혈연적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무당도 밝히네요. 차라리 망신을 당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습니다. 자,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는 자, 눈빛이 반짝거리는 자, 그리고는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자, 결국 성기도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눈이 반짝거리네요.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자, 뭐 계연이와 너 성기가 지금 둘이 이모와 조카 사이 그리고 결혼할 수 없다는 거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자 1년이 있는데 자 어찌 사람에게는 서로 간에 어떤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 규범이 있는데 어찌 같이 결혼할 수 있겠니? 그리고는 둘이 어머니에 야속하다고 하지 생각하지 말고 옥한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그랬으니까 자 옥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사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령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라 한 듯 입술을 지그시 깨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고, 자, 떠돌이 중인 아버지가 지금 강원도 쪽에 있는데 그곳에 갈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 이곳에 정착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들, 자, 이 아들에게나 그러나 호카는 이제 이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 자, 이곳에 남아서 같이 곁에 두고 싶은 정착하기를 바라는 미련도 지금 버렸습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자,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다시 도로 자리에 누워 버렸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다음에 바로 어디? 자, 2번 장면을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이듬해 우수도 지나고 경칩 다 지나고 청명 바로 양력으로 따지면 4월 5일경이니까 이제 봄이 완연히 이제 깊어있던 상황이겠네요. 자, 비가 질금질금 내릴 때 조금씩 계속 지속해서 내릴 때 자, 주막 앞에서 늘어선 버들까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고 복숭아치 늘 곳이 골목 사이로 산기수 울고 피고 있습니다. 자, 결국 누가 계연이가 떠나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이때 이 계절적 배경은 바로 누가 성기가 이 기운을 다시 되찾는 바로 소생의 계절이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에게 미음 그릇을 비우는 걸 보고 자 조금씩 이제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있네. 자 묻습니다. 자 아직도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자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고 싶니? 대답이 없네요. 성기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그럼 장가들어 나하고 같이 살 생각 있니? 자 거기에도 성기는 고개를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제 3번 장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4월 5일경이 지나고 다시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여름이 됐습니다. 자, 두루패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오카한테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자, 옆판을 하나 맞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옆판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지금 머무를 생각이 없네요. 이곳저곳 떠도는 떠돌이의 삶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자, 결국 역마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야. 욱하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뭔가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거, 충격을 받았죠. 결국 이 녀석이 또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름이 지났습니다. 뻐꾸기는 또다시 산을 울림처럼 건드러지게 불고 늘어진 버들까지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 자, 지금 개연이가 떠날 때의 그 아침과 상황이 똑같네요. 자, 하지만 앞에 부분에서의 지금 배경은 지금 결국 슬픈 두 사람의 어떤 내면적 심리를 지금 부각한다면, 자, 아랫부분에서의 이 배경은 똑같지만, 자, 이것은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은 이제 해소되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입니다. 자, 성기는 어머니와 지금 이별을 하고 있네요. 갈아입은 옥양목 고이 적장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을 걸빵, 자, 어깨부터 이렇게 매는 거. 자, 그것을 걸빵에서 느직하게 엉덩이까지 이렇게 걸치고는, 자,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랑엿이 반남아 들어있고, 자,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박물이 좀 들어있답니다. 자, 팔다 남았다는 걸 봐가지고 그 이전에도 성기는 결국 떠돌이의 어떤 삶을 산 적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그것까지 다시 챙겨가지고는 자, 이제 길을 나섭니다. 자,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길도 세 갈래 길이 나 있네요. 자, 하나는 자, 화개골. 자, 이곳은 바로 과거에 어떤 삶이 있었던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등을 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동남쪽으로 난 길은 하동으로 가는 길. 자, 그리고 서남쪽으로 가는 길은 구례. 자, 그곳은 작년 그녀. 누구죠? 예, 개연이가 자,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염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을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희 장터 위를 굽이 돌아서 구례 쪽을 향해 있죠. 자, 그러면 이 구례라는 공간은 결국 아니 개연이가 간 길인데 이 길을 향해 간다면 또 개연을 다시 찾아간다는 얘기니까, 자, 이것은 운명을 거부하고 결국 개연과의 어떤 삶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그 반대쪽인 동남쪽 하동 쪽은 결국 이곳이 개연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삶에도 지금 집착하지 않는 거니까, 자, 결국 떠도의 삶을 선택해야겠다는 얘기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운명에 순응하는 길이 되겠죠. 자, 역마살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바로 하동이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성기는 어디를 선택했냐?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리더니, 자, 뭔가 미련이 남아있긴 하지만 몸을 돌리고는, 자, 구례 쪽을 등지고는, 자, 결국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깁니다. 자, 결국 어떻게 운명에 순응하는 길을 택했죠. 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서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도 이제 완전히 사라질 무렵에는, 자,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완전 갈등이 해소가 되고, 자, 지금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자신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성기의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내용 심 정리합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성격이 좀 무속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당의 어떤 이 점괘에 맞로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결국 이 성기와 어떤 개연의 이 관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운명을 결국 따르게 되는 성기의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이 역마살이라는 어떤 토속적인 어떤 신앙과 연결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운명에 대한 수능과 그로 인한 인간의 구원을 받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요, 특정한 공간, 바로 이 화계 장터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강원도 길이나 그 다음에 하동, 그 다음에 구례의 길은 잠깐 만남과 이별의 어떤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적인 운명, 바로 여기 역마살이란 이 운명, 이것을 이 작품의 모티프로 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 작품은 지금 외적 갈등이 드러난 작품인데요. 바로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기는 지금 한편으로는 개연과 결혼해서 정착한 삶을 지금 원하지만, 자, 결국 자신은 운명이 지금 역마살을 타고났단 말이야. 결국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 이 사이에서 갈등이 오지만 결국 성기가 받아들인 운명은 결국 그대로 역마살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자, 이 화개장터라는 공간은 결국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갈래 길 아까 정리했던 건데요. 자, 이건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따로 좀 정리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화개골은 과거의 어떤 삶의 공간이라면, 자, 구례라는 곳은 계연이가 떠난 것이니까 운명을 어떻게 하는 거역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 하동이란 공간은 성기가 선택한 길로서 바로 운명에 순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현대산문 6강 지금 역마 작품 정리했고요. 그 문제 푸시고 그 오답 정리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